3번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포토샵 화면에서 Create New 보이시면 클릭해도 되고 파일 메뉴 New 눌러도 되겠습니다.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주어진 크기 600에 400 픽셀이니까 위스에 600, 하이트에 400 입력하고요. 단위가 픽셀인 걸 확실히 보셔야 하고요. GTQ 시험 볼 때는 아트보드는 필요가 없어서 선택 해제했고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이면 되고요. 컬러 모드는 RGB 8비트,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이면 무난합니다.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클릭하겠습니다. 작업창이 나타났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패널이 레이어 패널이 보이지 않네요. 레이어 패널 나타내는 방법은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이 필요하면 레이어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부분에서 모든 패널들의 이름이니까 필요한 패널을 선택하면 되는데 GTQ 시험 보실 때에는 이것보다는 워크스페이스 작업 정돈을 위쪽에 보면 이렇게 옵션 바 오른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가 워크스페이스 선택하는 곳인데 클릭해서 에센셜스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글판에서는 필수.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리셋 에센셜 필수 재설정이라는 것인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면 GTQ 시험 볼 때 편리한 그런 패널로 정돈이 됩니다. 패널 중에서 레이어 패널은 이렇게 짧게 보다는 약간 더 길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위쪽에 컬러 패널은 약간 더 줄이기 위해서 컬러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줄여주고요. 그다음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도 이렇게 길지 않아도 별 상관 없으세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레이어 패널하고 이렇게 경계 레이어 패널 그룹이랑 경계 있는 곳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위쪽으로 쭉 올리면 레이어 패널이 좀 더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도구 모음이 한 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두 줄인 게 약간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끝새 모양 두 개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확장하는 버튼이니까 클릭해서 두 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33cc 이렇게 배경색 채우는 건데 방법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경색에 저 색상으로 채워주고 정경색을 캔버스에 채우는 방법으로 먼저 정경색 부분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경색인데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뜨고 아래쪽에 샵 옆에다가 33cc 입력하고 엔터 그렇게 해주면 하늘색으로 채워졌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색 채우는 단축키는 Alt, 델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5.jpg, 2급-5.jpg 불러와서 필터랑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는 것. 자, 먼저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오픈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O 하셔도 되겠죠? 문서 폴더 안에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소스 파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파일 5.jpg 선택하고 열기.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은 컨트롤 A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올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점선이 깜빡깜빡하죠. 복사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에 카피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C. 그 다음 본인이 작성하는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 에디터 메뉴에서 페이스트 눌러도 되겠습니다. 갖고 온 이미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유 변형하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셔도 되고 에디터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 눌러도 되겠죠. 조절 박스가 잘 보이니까 왼쪽 위쪽에 있는 조절 상자 약간 내려주고요. 위치 맞춰주고 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출력 형태 보니까 거의 캔버스 크기랑 거의 똑같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춰졌으면 엔터 저장하겠습니다. 아까 열어놨던 2급-5.jpg는 필요 없어서 닫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답 파일은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단축키는 컨트롤 S죠. 시험 보실 때 항상 GTQ 폴더 안에 저장해야겠죠. 문서 폴더 안에 GTQ 폴더, 그 GTQ 폴더 안에다가 현재 수험번호 없으니까 9A라고 그냥 임시 수험번호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본인 이름 입력하고 그리고 또 하이픈 표시한 다음에 현재 3번 문제라서 3 입력하고 파일 형식은 PSD인 것 아시고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해야 하니까 메뉴는 필터 메뉴, 네 번째 있는 필터 갤러리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는 필터 갤러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되세요. 그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필터를 또 한 번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눌러야 할 거는 바로 이 부분. 네 번째 있는 필터 갤러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컷 아웃이라는 필터 적용해야 하니까 지금은 잡혀 있긴 한데요. 아티스틱이라든지 뭐 디스톨트라든지 이런 곳 어느 부분에 컷 아웃이 있는지 잘 찾기 어렵다면 오른쪽에 이 부분에서 선택하실 수 있겠죠. 클릭하셔서 C로 시작하니까 C 쪽으로 가서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OK 했었어도 상관없고요. 레이어 마스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레이어 1 선택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동그라미 모양이 보입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Add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이 하얀색이라는 것은 앞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오른쪽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죠. 이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색을 칠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은 이미지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을 칠해 주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도구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구 상자 중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 혹시라도 이 부분은요, 길게 누르면 페인트 버킷 툴이라든지 또 뭐 3D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치 잘 보고 그라디언트 툴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이랑 흰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쪽 옵션 바에서는 이렇게 꺽쇠 모양 목록 버튼인데요. 이 목록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기본사항 눌러보면 거기에서 세 번째 걸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가끔 그라디언트를 칠하고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옵션 바에서는 이렇게 리니어로, 모드는 노멀로, 오파시티는 100%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보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흰색이니까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보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은 이 아래쪽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왼쪽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자,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미지가 이 나무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하늘색이 비춰져서 보이는 거죠. 출력 형태랑 비슷할 수 있도록 몇 번씩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6.jpg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주 하면서 하시고요. 자,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그 다음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해야겠죠. 그 다음 2급-6.jpg 선택하고 열기. 필요한 거는 자동차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CC2021 버전 사용하고 있으니까 툴은
둘째 줄에 두 번째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개체 선택 도구가 무난하겠습니다.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원더 툴이나 이런 것들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자리가 이 부분이다 싶으시면 길게 눌러보시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모드가 렉탱글로 저는 잡혀 있긴 한데 지금은 렉탱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렉탱글은 사각형으로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피사체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잡아 보니까 화면을 약간 더 확대했습니다. 화면 확대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됩니다. 자, 여기 앞쪽이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쪽의 옵션 바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이 Add to Selection이니까 클릭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도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퀵 셀렉션 도구로 바꿔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 해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영역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쪽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이 선택되어 있을 때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Add to Selection 선택하고 더하기 모양 있는 것,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택이 없어져야 되니까 세 번째 있는 Subtract from Selection 이라는 도구를 선택해 놓고 그 다음 마우스 모양도 빼기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아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불필요한 영역은 또 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추가를 하실 때에는 Shift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모양, 그래서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고요. 영역을 만약에 빼야 된다 하면 Alt를 누르면 빼기 표시라서 이렇게 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복사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카피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해도 되고요. 그다음 정답 파일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눌렀습니다. 자, 컨트롤 T 자유 변형 컨트롤 T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좌우 뒤집기 해주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탈 그 다음에 크기도 약간 더 줄이고 뒤쪽에 나무 배경 참고해서 적당한 크기로 출력 형태랑 거의 알맞는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한 상태에서는 키보드에서 방향키 이용해서 이미지 조금씩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이 정도 크기로 맞춰주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는 6.jpg였고요. GTQ 2급 시험 볼 때는 레이어 이름 변경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세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의 이런 빈 곳을 클릭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있는 FX를 눌러도 되죠. FX 눌러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너 섀도우가 곧바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잘 맞춰졌으면 그대로 OK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7.jpg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눌러서 오픈 7.jpg 선택하고 열기 텐트 모양을 복사해 오기 위해서 선택 먼저 해야겠죠?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모드를 렉탱글 하는 것보다는 클릭하셔가지고 라쏘로 바꾸겠습니다. 올가미 형태로 바꾸면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텐트가 잘 선택이 되었으면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에 붙여넣고 그 다음에 자유 변형 컨트롤 T, 그리고 크기를 약간 줄이고 위치로 맞춰 놓고 위치 어느 정도 잘 맞춰졌으면 엔터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러고 보니 자동차가 이 부분이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레이어 위치를 수정하면 되겠죠? 텐트가 자동차보다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텐트가 있는 7.jpg 이미지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7.jpg에 대해서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선택하고 출력 형태 봐서 비슷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각도는 120도로 맞추니까 좀 더 잘 알맞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8.jpg 불러와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오픈, 8.jpg 선택하고 열기, 목마만 잘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개체 선택 도구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되어 있을 때 현재 이렇게 모드는 라쏘이고요.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원하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드래그 외곽선으로. 자, 그럼 어느 정도 선택이 되었고 가운데 이 부분은 선택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퀵 셀렉션 툴 빠른 선택 도구 선택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바에서는 세 번째 빼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마우스 모양은 빼기 표시로 잘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클릭하거나 아니면 살짝씩 드래그를 해서 영역이 빠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역 빠지도록 했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추가가 될 때는 현재 빼기 상태잖아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모양 보면 더하기, Shift는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확대한 상태, 화면 확대한 상태에서 이동을 할 때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때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이 부분도 영역을 빼야 되겠죠? 자, 영역 빼야 되는데 마우스 모양 보니까 약간 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마우스 모양을 더 작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왼쪽 대괄호 누르면 마우스 모양 작아지고요.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커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일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영역 선택하는 것을 좀 더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직경 크기, 브러쉬 크기 수정하실 때에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C 작업하는 창에 붙여넣고 컨트롤 T 해서 자유 변형 크기 좀 줄여주고요. 잘 맞춰졌으면 엔터 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2급-8.jpg였고 2급-8.jpg는 베블 앤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 더블 클릭했고 위쪽에서 베블 앤 엠보스 선택을 했습니다. 한글판에서는 경사와 엠보스 적당히 맞으면 OK.
저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모양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하도록 하고요. 커스텀 쉐이프 도구에서는 길게 눌렀을 때 라인 툴이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폴리거널 툴이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립스 툴이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른 툴이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치가 타입 도구 바로 밑에라는 거 아시고 길게 눌러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고, 그 다음 위쪽 옵션 바에서는 GTQ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쉐이프가 반드시 선택되어 있다는 거 알고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쉐이프에 대한 목록 버튼, 이 부분이 목록 버튼이죠. 자, 목록 버튼 누르셔서 레거시 쉐이프스 앤드 모어 앞에 있는 꺽쇠 모양을 선택을 해서 목록을 펼쳐주고요. 그 다음 올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라는 곳 앞쪽에 있는 꺽쇠 모양을 클릭. 그리고 저렇게 생긴 모양은 오너먼트스에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모양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해당되는 위치에 적당하게 드래그 할 건데, 드래그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비율이 어긋난다면 Shift를 눌러주시면 가로 세로 비율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것은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랑 아웃그로 이런 것들 이제 지정해야 되겠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조절점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커스텀 쉐이프 도구이고 해당되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 조절점은 보이니까요. 다른 레이어 선택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선택할 때는 이 부분을 선택해야지 체크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선택하면 색상 변경할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이 뜨면 주어진 색상 두 가지 넣을 건데 330099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하면 되겠죠. 먼저 왼쪽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거 330099 입력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에디트 창 여기서는 OK 눌러서 끝내주고요. 그 다음 출력 형태 딱 봐서 그라디언트 모양이 맞는지 보고 맞으면 OK 하면 되는데요. 현재는 앵글이 90도인 상태입니다. OK 하면 안 되고 아직 자, 아웃그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아웃그로 이 부분이어서 클릭했고, 그 다음에 아웃그로 지정하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광선이 뿜어져 나가는 느낌이 되었습니다. 출력 형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OK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시사항이 있어요. 오파시티 불투명도, 오파시티가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 70% 적용하는 것. 주로 GTQ 시험에서는 불투명도 지정할 때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부분 레이어 패널 거기에 보면 오파시티 잘 보입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70 엔터 하면 지금 이 모양이 약간 불투명해져서 뒤쪽에 있는 배경이 비치게 됩니다. 위치를 더 알맞게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T. 이동할 때는 이동도구 선택해서 위치 옮겨도 되지만
컨트롤 T 누르시면은 항상 마우스를 그 그림의 안쪽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이동 가능하죠. 그래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T 한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T를 했으니까 엔터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런 풀 모양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커스텀 쉐이프 도구고 그 다음에 위쪽 옵션 바에서 꺽쇠 모양 누르겠습니다. 목록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풀은 주로 네이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를 클릭하고 그리고 똑같이 생긴 모양 이 부분에 잘 보이네요. 더블 클릭, 다음 오른쪽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자, 색상 변경해 보겠습니다. 999900. 자, 색상 변경할 때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해서 색상 입력하고요. 엔터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를 선택. 출력 형태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대로 OK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위치랑 크기가 잘 안 맞으면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크기도 조절하시고 위치도 잘 조절하시면 되겠지요. 문자 중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이 부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 입력해야 되니까 타입 툴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그럼 타입 툴 선택했고 빈 여백 한번 클릭, 작업 화면 한번 클릭, 그다음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문자 다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타입 툴인 상태에서 위쪽 옵션 바에 보면 굴림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탕으로 바꿔야 하니까 클릭해서 바탕, 영문으로 바탕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눌러도 되고 위에서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35포인트고 그 다음에 색상은 FF 이거 먼저 지정할게요. 모든 글씨에 지정할 수 있도록. 자, 그러고 나서는 크기를 자라는 글자만 블록 지정하고 35가 아니라 50포인트 입력하고 엔터 했고요. 글자 색은 다시 클릭해서 66FF00. 그 다음 여라는 글자 다시 한번 지정해서 블록 지정해서 크기는 50 입력하고 엔터. 컬러는 66FF00. 이런 식으로 자주 써야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복사해 놓을 수도 있어요. 자, OK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랑 스트로크랑. 자, 먼저 이동 도구 선택해서 약간만 위치를 수정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빈 여백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스트로크 이 부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지죠. 자, 스트로크에서 주어진 거 2픽셀이고 색상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필 타입이 컬러일 때는 컬러가 잘 보이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그라디언트 누르면 그라디언트를 지정하는 걸로 바뀝니다. 또 눌러서 패턴 누르면 어떤 패턴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컬러 침 누를 수 있는 곳이 어디더라 찾기 힘들다면 필 타입을 확인해 보시고 컬러로 선택한 다음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컬러 이 부분 클릭하고 주어진 색상이 000033 엔터.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도 엔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고 작업 화면에 클릭, 내용 입력해 주고요. 레귤러 맞으니까 그대로 두고 50포인트가 아니라 35 입력하고 엔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선택, 그리고 이 부분 색상 보이는 부분을 클릭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가 나타나고 왼쪽 아래쪽 컬러 스탑 표식 더블 클릭해서 660000 엔터. 그 다음 오른쪽 아래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00cc66 엔터. 그라디언트 에디트 창에서는 엔터. 그리고 스트로크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이 부분을 한번 클릭했고요. 크기는 2픽셀, 그 다음 색상은 이 부분 클릭해서 FFCC 엔터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그라디언트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녹색이 위쪽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아래쪽이라는 거 알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잠깐만 눌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약간 이렇게 자주색에서부터 녹색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을 자주색으로 생각하시고 아래쪽에서 위로 색상이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90도 방향이다 라는 거 아시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피어 있으니까 현재 타입 도구고요. 위쪽 옵션 바에서 이렇게 워 텍스트 클릭하겠습니다. 저 모양은 물고기 모양 PC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밴딩 정도를 봐서 출력 형태랑 알맞는지 보면 되는데 현재 밴딩 50%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오케이 하시고 이동 도구 선택해서 조금 더 위치 알맞게 바꿔주겠습니다. JPG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Save As. Save As 눌렀을 때 저장하는 위치는 GTQ 폴더여야 합니다. 아래쪽에 파일 형식에서 JPG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고 OK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파일 메뉴에서 Save As 눌렀을 때 파일 형식이 JPG가 보이지 않는다면 파일 메뉴 눌렀을 때 익스포트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엑스포트가 내보내기니까 이 부분 클릭하고 두 번째 보이는 엑스포트 as 누르시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 부분에서 JPG가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선택하시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엑스포트 또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TQ 폴더라는 거 아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SD 파일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PSD 파일이 600에 400 크기였는데 60에 40으로 먼저 이미지 크기 줄여 보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수치 변경된 거 아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 PSD 파일 그대로 저장하면 되니까 Ctrl S 눌러서 저장하면 끝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누르셨어도 되겠고요.
네, 3번 문제 끝났습니다.